자, 두 번째 사례를 가지고 다음 얘기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인데요.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가해자로 지목된 정유정은 과외 학생과 교사를 연결해주는 앱을 통해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정유정은 평소에 사람을 살인해보고 싶었다며 범행을 자백했었는데요. 취업을 준비했지만 실제로 직업을 가진 적은 없었고요.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단절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평범한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나서 이 또래를 잔혹하게 살인을 했고요.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하면서 정말 입이 떡 벌어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물론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사실은 정유정이 어떻게 보면은 아동학대 피해를 어린 시절부터 당했던 그런 이제 지금은 20대 여성이 됐죠. 정유정은 아주 어린 시절에는 엄마 아빠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친부가 아주 어릴 때 5살 이전에 중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유정의 모친은 아버지가 장기수가 되자 결국은 아이를 내팽개치고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유정을 돌보게 된 사람이 누구냐?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결국에는 어떤 할머니와 동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여성이죠. 그래서 정유정의 양육을 그 개 조모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 조모가 어린 정유정을 폭행을 해서 키웁니다. 많은 정서적 학대와 많은 신체적 폭행으로 정유정이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를 정말 지옥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러면 아이가 신체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체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할머니, 개 조모의 폭행을 더 이상은 참지 않게 된 겁니다. 이제는 학대 피해자로부터 결국 존속 폭행의 가해자로 돌변합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방어로 시작한 폭행이 할머니를 존속 폭행, 상습 존속 폭행을 하는 가해자로 돌변하게 된 거예요.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학대라는 건 부모로부터 일종의 세대 간의 전이 학습되어서 습득된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 정유정의 과거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어린 시절에 받은 아동학대, 또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었고요. 맞습니다. 어머니는 도망가고 또 할아버지 동거녀에게도 학대를 받았었다. 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학대가 어쩌면 이렇게 어른이 되고 자라서 이 충격이 범죄의 가능성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정유정에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은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나를 어렸을 때 버렸지. 내가 아는 나의 보호자, 여성 보호자인 개 조모는 나를 때리기만 했지.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여성 어른들에 의해서 정유정은 이해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합니다. 그게 아마도 피해자의 성별이 여자였던데 어떤 이유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들을 하는데 혹자들은 이제 가해자의 서사를 이렇게 늘어놓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네. 그러나 지금 이런 사례를 드는 이유는 지금 정유정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결국에는 사람을 어떻게 괴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례를 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동학대는 그냥 아동을 학대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아동을 학대로부터 구조하면 그러면 이 사건의 해피엔딩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피학대 경험을 갖게 되면 정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아마도 정유정은 성격장애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된 것 같고 그게 아마 어린 시절에 그렇게
때로부터 출발한 증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죠. 굉장히 심각하게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제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서 네. 정말 행동 거지를 조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우리 아이들에게 듬뿍 사랑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